안녕하세요. 심찬유예요. 삼성 패드 쓰는 사람이 왜 아이패드냐 하면은 지금 제가 시험을 보고 바로 쓰고 있는데 제가 오늘 패드를 안 갖고 와가지고 노세윤 거 패드 빌렸거든요. 세윤아 사랑해. 그런 의미로 지금 아이패드 쓰고 있고요. 자, 오늘 다들 시험을 보셨죠? 시험을 봤는데 이게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눈앞에서 세윤이가 개지랄을 떨고 있는데 무시를 하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지나간 오늘 시험 결과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다면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시험 결과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 보일 시험,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내일 시험에 좀 더 중점을 더 가지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벼락치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일 보는 시험 과목은 뭐가 있냐면요, 국어가 있고 기가가 있고 사회가 있죠. 다행히도 요 세 개 과목은 지금 하면은 셋 다 오르는 과목이에요. 국어는 지난번 국어보다 쉬워요. 쉽고, 그리고 뭐 딱히 개념이라고 뭐 짚어줄 것도 없어요. 워낙 쉬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재미가 없다는 점인데, 재미없어서 양심 고백 저도 안 했고요. 그래서 국어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두 개가 이제 암기 과목입니다. 기가는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노트 정리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러니까 기가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사회는 꽤 양이 되기 때문에 되게 쉽다는 사람은 되게 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사회를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주고 기가는 대충 짚고 국어는 알아서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집이 아니고 약간 공공장소여가지고 말을 좀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잡음 같은 게 담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하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사회 시험 범위 뭘로 시작하죠? 경제체제로 시작하죠. 경제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제체제 첫 번째 시장 경제체제가 있고요. 시장 경제체제하고 뭐가 있어요? 계획 경제체제. 경제체제는 이렇게 두 가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미는 일단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자유보장하죠. 그리고 여기는 사유재산 아이패드 익숙하지 않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계획이나 통제에 따라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체제가 계획경제체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점이 되는 건 시장가격이에요. 시장가격에 따라서 경제문제를 해결을 하고 여기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경제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소자 여기에서 사유재산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생산수단 소유 주체는 개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정부가 또 계획을 하니까 소유 주체는 정부가 되겠죠. 쉽죠? 그럼 다 이렇게 다 그러면 되고, 경제활동 동기는 개인의 이익 추구, 개인이 다 소유를 하다 보니까 개인의 이익 추구를 하게 되고, 여기는 또 정부가 계획해서 정부가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다 뭔 소인지 알아먹겠죠. 여기는 사유재산, 시장가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다 정부의 계획과 통제 요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알아먹겠죠.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거는 장점과 단점, 단점. 사람들이 나갔네요. 좀 조용해졌죠. 다행이네요. 자, 장점은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단점은 빈부격차가 심화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빈부격차 심화. 그리고 또 뭐 독과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서는
독과점이 발생하고 실업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반면 계획경제체제의 단점은 경제적 평양이 아니고 경제적 평등을 지향합니다. 이게 우리 학습지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경제적 평등이 실현하였다 이런 선지가 있었는데 틀린 거예요. 경제적 평등을 지향한다. 경제적 평등이 실현이 됐으면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니죠. 아니니까 경제적 평등이 지향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되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단점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만 하고 자신한테 들어오는 게 이게 자신한테 오롯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씨 이거 국가에서 다 뺏어가는데 내가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 있고, 창의성이 있다는 점 여기서 나와가지고 창의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냐? 보완책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보완책은 소득 재분배.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소득 재분배 정책, 예를 들면 뭐 누진세라든가 이런 거로 소득 재분배를 하면 훨씬 나아지겠죠. 그리고 계획전제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시장 체제를 약간 더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막 전부 다 시장 경제인데도 없고 전부 다 계획 경제인데도 없어요. 너무 극단적이면은 망해요. 그러니까 요즘 모든 국가들은 이 두 가지 체제를 섞어가지고 혼합 경제 체제를 사용을 합니다. 혼합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적으로 따르는데 여기다가 정부가 간섭을 조금씩 하는 그런 식으로 혼합 경제 체제를 해가지고 많은 국가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짜라짜짜. 자, 두 번째로 기업입니다. 기업. 이게 우리 지난번 시험 범위에 생산, 소비, 분배 이렇게 했었죠. 이 중에서 주체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번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예요. 여러분 사회 수업 안 들었겠지만 사회쌤이 기업 얘기를 하면서 한국타이어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생산활동의 주체.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업은 뭘 원하겠어요? 기업이 왜 있어요? 여러분 기업이 돈 벌려고 있죠? 그렇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윤 극대화. 그러면 기업의 역할이 뭐냐? 역할 4가지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상품의 생산. 생산활동의 주체니까 생산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고용과 소득 창출. 여기 기업이 기업가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기업가가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하죠.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은 기업한테 고용을 당해가지고 요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의 대가로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노동자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분배를 함으로써 가게의 소득도 창출을 한다. 이것도 기업의 역할이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국가재정의 기여. 국가재정의 기여를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내서 하죠. 이 부분은 세금으로 납부해서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제성장 촉진. 여기 노동자만 있어도 안 되고 정부만 있어도 경제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뭐 기술혁신 같은 걸 하면은 경제성장이 되겠죠. 이렇게 4가지가 기업의 역할인데 그냥 딱 보면 알겠죠? 그냥 이렇게만 가볍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있어요. 가치 맞나? 내가 지금 적어놓긴 했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가치 맞겠죠? 가치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책임. 두 번째는 기업과 정신입니다. 기업과 정신. 좀 알아둬야 되긴 한데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사회적 책임. 일단은
기업이 일단 이윤을 극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를 촉진하기 위해서 좀 활동해야 된다는 약간 윤리적 책임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 뭐 생각나요? 뭐 기부 같은 거 생각이 나죠. 약간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기업 같은 데서 약간 좀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기업 뭐 장애인 단체한테 10억 후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 기업 중에서 이런 기업이 있어요. 원래 대부분의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주목적이고 사회적 책임은 그냥 곁다리로 챙긴다. 이런 정도인데 사회적 책임이 주목적인 데가 있어요. 사회적 책임이 이미 주목적. 요런 기업들이 있어요. EBS 같은 데 보면은 가끔씩 나오는데 사회적 책임이 주목적인 요런 기업을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기업가 정신. 자, 슌페터인가? 슌페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이렇게 생긴 경제학가가 있어. 그림은 굳이 안 그릴게요. 슌페터라는 경제학자가 기업가 정신의 본질이 혁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혁신. 기업가 정신의 본질은 혁신입니다. 혁신. SK 이노베이션 기억나시죠? 이거 사회 시간에 쌤이 보여줬었는데, 혁신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 비용 절감하는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윤 창출을 하려면 약간 안정적인 데서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이라는 기업가 정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정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전하는 정신. 혁신. SK 이노베이션. 나중에 떠나면 그때는